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요, 4월 14일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추천을 하려고 한 종목이 저와 지금 같이 함께 지금 팀을 이루고 있는 전영호 전문가가 지금 방송에서 진주목걸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매집하기가 조금 좋은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지금 종목명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조강 ILI라는 종목이고 그 종목을 제가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천했었던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최대한 종목을 제가 시장이 조금 낙폭이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장 낙폭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리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장세로는 박스권 장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낙폭이 큰 만큼 빠르게 2, 3일 안으로 반등 시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 연이은 상승장에는 정말 하락장 저점 대비해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자, 예를 들면 이 부분 보실게요. 이 부분 3, 1, 2, 3, 4,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상승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을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계속 눌림장이 있다가 우리가 이 구간 너무 많이 눌렸다. 여기서는 저점 대비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략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 빛이 나는 종목만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죠. 사업 이슈가 강한 종목들, 저희가 단타 드리는 종목들도 대부분 그래요. 일단은 사업 이슈가 없고 재료가 소멸된 애들이 갑자기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돈 잃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사업 이슈,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고 얘네는 앞으로도 충분히 무궁무진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 대비해서 사업성도 좋고 사업 성과가 좋은 그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위주로 이 종목이 아침에 강세네? 그러면 그 종목을 빠르게 판단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단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표 수익량을 뭐 5%, 6%, 7%,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10%대 올라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하지 마세요. 기술적으로만 단타는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로 인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거래량, 그날의 뭐 아침에 이슈, 또는 뭐 기사화된 무슨 사업 성과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슈팅이나 또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적정 주가로 떨어지거나 또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밑에 제 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쪽 이제 단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단타 매매하는 곳으로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 빠질 때 굳이 종목수 늘리지 말자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습관 되셔야 돼요. 습관. 왜냐면 이 주식 하시다 보면은 남들 다 이게 손 털고 있을 때 나는 돈 벌 수 있겠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남들 돈 벌 때 돈 벌어야 되고요. 남들 돈 잃을 때 똑같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돈 안 벌 때 나는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외인 투자자들도 지금 수급을 다 정리하고 있고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고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마감됐고 현재 시간 5시인데 시장이 마감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관이 조금 매수세로 전환이 된 것 같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물량 자체가 1000억이 넘지를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순매수세가 1000억이 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그냥 보합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지수도 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는 0.01%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추천한 종목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일단 A스토리 담아놨는데, A스토리는 일단 우리가 목표가를 일단은 뭐 4만원대로 이렇게 잡아놓고,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낙폭을 제가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손절가 27,000원대를 잡아놨는데, 27,000원대 지금 지지 구간 잡혀 있어요. 26,700원대에 지금 지지 구간이 있는데, 지지 구간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8,000원대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삼각 수렴 완료되자마자 슈팅이 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뭐 일단은 뭐 삼각 수렴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이 완료되는 시기는 제가 한 2만원대 3만원대 요 가격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매수가를 안 적어놨네요. 아무래도 매수가는 현재 가격부터 담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현재 가격을 너무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가 매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집하는 기간은 3만원에서 29,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아직 크게 추세가 이탈하거나 또는 뭐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차트 흐름상.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닥권 만들면서 3만원대에서 거래량 만들면서, 어떻게 제가 예전에 컵앤핸들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컵앤핸들이라고 해요. 컵앤핸들이라는 거는 일단은 차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뭐 요렇게 둥글게 이렇게 찻잔의 그런 컵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떨어집니다. 자, 잘 보이는 데다가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컵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내려와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바닥권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 윗부분에서 현재의 여기 있는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눌리든 결국엔 거래량이 빠지든 물량이 빠지든 결국에는 빠집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 가격대에서 한번 텁니다. 왜?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에서 한번 텁니다. 한번 털고 아랫부분에서 다시 잡아요. 그래서 이 컵 모양, 컵 손잡이 모양이 나옵니다. 핸들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 가격이 한번 더 나옵니다. 이 가격대에서 잡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컵앤핸들의 그런 전형적인 차트가 지금 현재는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적정 주가에서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핸들의 모양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거래량 터진다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업 이슈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좀 제가 텐트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텐트폴은 텐트폴은 지난 영상 좀 확인할게요. 저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텐트폴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A스토리가 제작 투자의 콘텐츠로 인해서 솔직히 뭐 지리산은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리산은 망했어요. 그런데 지리산 이후로 나오는 것들, 그런 지금 콘텐츠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적 기반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금들이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반영되면 주가는 당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치로 인해서 4만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잡은 거고, 2차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넘기면서 고점 돌파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 위로 한참 높게 더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2차 목표가는 제가 45,000원 그때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손절 가격은 2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고 손절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그린케미칼 말씀드렸어요. 그린케미칼도 저번 주 시장에 이어서 크게 뭐 변동성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늘리면서 조금 낙폭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와야 되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지지 구간이 있어요. 제가 481선을 지지 구간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놈의 지지 저항 찾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또 터치를 하겠죠. 자,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바로 481선, 이동평균선상 481선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를 받고 도둑닦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도둑닦기를 하고 나서 주가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양봉도 계속 쌓였고요. 이때 거래량 많이 쌓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슈팅 한 번씩 이어놨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정말 이 자리만 보실게요. 이 자리만. 자, 이 자리 어디예요? 9,000원대 9,000원대예요. 9,100원에서 9,500원 사이. 요 사이에 잡아야 돼요. 그린케미칼. 정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잡아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윙주의입니다.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뭐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스윙주로만 잡아드립니다. 단타성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내일 시장이 뭐가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 지금 한참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일 뭐 올라갈지는 시간의 시장에 나온 거 이외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장 초반부터 내일 뭐가 올라가겠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시장에 뭐 갑자기 뭐 부도처리 나거나 뭐 회사채 쓰거나 또는 뭐 갑자기 뭐 유상증자 또는 뭐 무상증자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 좀 저 2차전지 섹터로 좀 갖고 가시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거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금 낙폭이 좀 심합니다. 이거는 낙폭이 좀 심해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목표 주가는 일단은 3만원대를 잡았어요. 3만원. 아직 안 갔죠. 근데 지금 뭐 23,000원대에 제가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릴 때 아직 23,000원대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프라인 매장 결제율이 증가를 하면은 결국에는 피지사가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우리가 명품 그런 뭐 의류시장 그런 쪽으로도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왜냐면 연말 시즌 돼 가지고 이 종목 떨어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실게요. 자, 연말 시즌 돼가지고, 여기 2019년도,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19년도부터 우상향에서 패턴 올라가는 게 흐름이 보이고요. 2020년도 12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1, 2월 달에 쭉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코로나에 대한 뭐 그 리스크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때 지수가 많이 또 밀리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9월부터 다시 왜 가을 옷 뭐 많이 사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좀 많이 하면서 다시 1월 달부터 쭉 떨어졌어요. 연말에 좀 움직임 좀 많이 좋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낙폭을 좀 많이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6월 달까지도 갖고 가셔도 좋아요. 중장기 포트로 담는 게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거 차트를 공매도 비율이나 공매도 그 수량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열어둘 수가 없어서 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낙폭 보일 때 공매도 수량이 쭉쭉쭉쭉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대차장고 지수도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세선을 찾고 이탈을 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가격을 지탱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것도 좋고요. 사업적인 이슈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3만원에서 29,000원대까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요. 우리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뭉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조광 ILI입니다. 자, 이 종목은 무엇이냐? 어떤 호재가 있냐?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살짝 적어놨어요. 자, 일단은 제가 대충 적었는데 일단 6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문정부에서 탈원전을 외쳤고요. 탈원전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됐었던 부분이에요. 에너지의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이 우리나라 에너지 대란은 아직까지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현재 작년부터서 계속적인 에너지 대란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올해 초에만 해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통금 시간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전기 공급 시간을 좀 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북한이 한 밤 10시 되면은 다 전기를 차단시킨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당장 생산을 24시간 돌려야 되는 그런 공장들은 타격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왜? 지금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데도 지금 돌릴 수가 없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이제 뭐 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친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폭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 국힘당의 그 보수 쪽에서는 일단은 뭔가 한 가지 사업을 좀 하면요, 진짜 대규모로 합니다. 대규모. 뭐 4대강 사업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원전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뭔가 그런 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좀 잘 이렇게 융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단 우리 고리 원전 6호기도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조광 ILI.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요,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3D 팩토리라는 곳에 지분율이 11%, 12% 정도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에도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죽으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에너지에 대한 모든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산화 장비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원전의 필요성이 더욱더 빛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국 에너지 대란.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중국 아까 셔터 내려버린다고 했죠. 에너지 셔터 내려버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계속적인 적자폭을 늘려가고 있고, 이번에 뭐 윤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정부 때 우리 공기업들의 돈을 많이 빨아먹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기업들이 그만큼 안 좋았어요.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공기업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빨아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 뭐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우리도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쥐어 뜯을 때가 공기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공기업들이 조금 많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전력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영향입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가 탄소를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목표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뭐 이게 목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디게 간다라고 하면은 돈이 어땠다 저땠다 재정 지원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사업 투자에 대한 이런 더딘 속도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누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솔직히 지금 다음 대선이 되는 사람은 정말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도 있고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잡자고 하면은 탄소 중립 요런 거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밸브, 이게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원자력 안전밸브 SRV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거는 국산화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장비들을 사들이는 데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퍼부어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뭐 일본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수출이 이게 갑자기 뒤엉켜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뒷전으로 가고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쪽으로 더 먼저 가요. 왜? 그만큼 가격을 많이 쳐주니까 그쪽으로 먼저 보낼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에 있는 모든 장비 또는 재료들을 수출 금지를 때려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꽉 깨물고 국산화 장비 자꾸 만들어내고 있죠. 에로티 베큐움도 제가 한 6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국산화 장비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뭐 좀 많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산화 장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SRV 장비를 밸브를 개발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국산화 장비가 해외로 판매가 된다, 수출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기업의 성장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도 작년 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출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주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우리가 원전주라고 하면은 뭐 지금 보성파워텍, 제가 저번에도 보성파워텍 단기 투자 종목으로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벌써 3번을 그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다들 알고 뭐 저희 회원님들도 보고 계시겠고, 앞으로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뭐 안전하고 이슈가 잠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잘 안 잡아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익도 많이 냈고,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광 ILI를 조금 추천을 하시는 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광 ILI 하면은 뭐지? 조광 뭐지? 조광 페인트는 알아. 조광 ILI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조광 페인트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딱 보셔도 아시겠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광 ILI 보시면 이 안에서도 충분히 뭐 10%대 또는 뭐 크게는 많게는 저점 대비했을 때 크게 상승하는 이렇게 긴 장대 양봉도 만들어주는, 일봉 차트상 긴 장대 양봉도 만들어주고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윗꼬리 쭉쭉쭉쭉 달고 왔는 애들, 주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일정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481선상 지금 지지 구간을 살짝 뚫고 내려와 준 상태이지만, 일단 단기적인 상승 차트 추세로 보자면요, 이거는 일단은 기간으로는 한 달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원자력 관련돼서 지금 발표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지금 막아야 될 게 많아요. 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원자재로 인해서 지금 원자력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급난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공급난. 지금 그쪽이 혈안이에요.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자회견에서 공급난 해결 안 하고 갑자기 원자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살짝은 우리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상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단순 5일선이 있어요. 이 자두 색깔이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이 좀 얇으니까 라인을 조금 더, 종가단순 5일선에서 낙폭을 키우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서 여기서 반등하는 차트는 21선과의 만나는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가단순 5일선이 올라가다가 쭉 떨어집니다. 자,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면서 반등해서 다시 이렇게 U자 이렇게 휘어가는 바늘, 역바늘 형식이 나올 겁니다. 역바늘 형식이 나오면 여기서 21선이 내려오면서 바늘에서 미끼를 끼우듯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차하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죠.
반등해서 올라가면 21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종가 단순 21선은 21선과 5일선이 교차가 되면서 5일선은 올라가고 21선은 다시 U자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상으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 꺾이는 부분과 교차하는 시점, 그리고 강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 시점,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를 더하는 경우는 조금 뭔가 더 확률적으로 높이는 그런 단계겠죠.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겹치는 이 구간, 8,400원에서 8,800원 사이, 이 단가 400원 차이에서 움직이는 양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강 ILI는 그만 떠들고, 자,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고 매수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절가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잡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손절가는 7,700원이네요. 7,700원을 일단 잡을게요. 7,700원 손절. 자, 이 구간 손절 잡고요. 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한번 돌파해서 깨졌죠. 이 구간도 돌파해서 깨질 뻔 했지만 그래도 가격 방어를 했어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키우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단타 매매든 스윙 종목이든 뭐든 마이너스 폭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이지 않으면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사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 3에서 4%, 또 많게는 5%까지만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8,340원이죠. 8,340원. 자, 8,340원에서 7,700원까지 이렇게 하면은 약 한 7% 정도의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한 7%, 마이너스 손절가는 한 7% 정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은 8,3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8,340원이에요. 8,340원. 적어놔야 돼요, 이거. 그래야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합니다. 조강 ILI 매수가 8,300원, 손절가 7,700원,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을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9,300원 1차 9,300원, 2차는 이 위로 상승 추세를 봐야 되니까 9,300원에서 9,700원까지 보도록 할게요. 9,700원. 이거 가격을 다 어떻게 다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목표치로 했었던 전 고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캔들이 형성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매물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매수해 놓은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반드시 또 올라옵니다. 꼭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정말 올라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물대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뭔가 퍼센테이지적으로 우리가 승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선 매물대도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강 ILI는 일단은 저와 같이 함께 지금 종목을 보고 있고 회원님들을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전용호 전문가가 일단은 어제장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수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집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오늘 제가 추가적인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언젠가는 밀려 내려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시장이 예측이 되고 그랬을 때는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종목에다가 섹터를 좀 분할적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조강 ILI는 비중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진입하냐면 처음부터 2, 3% 정도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근데 마이너스 5%대다. 근데 내가 지금 손절가를 7,700원으로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7,700원 한 7% 정도 잡았잖아요. 근데 손절을 한 7%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가 손절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 되면은 분할 매수로 꾸준히 이렇게 사 모아 가시는 거라고 하면 손절 굳이 안 잡아도 됩니다. 분할 매수로 길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어차피 슈팅이 예상되고 한 달 정도의 슈팅 예상 시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할게요. 일단 손절가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성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투자 성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반드시 잡아두고 투자하셔야 되고, 나는 이 종목 김원기 전문가 믿고 나 이 종목 좀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 저 알고 계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은 반드시 아실 거예요. 가자고 하면은 꼭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절대 돈 잃으실 수가 없고요. 무조건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 뭐 적금이다 이런 거다 이런 것보다는 절대로 수배로 많이 이렇게 벌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주식이니까, 일단은 말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 말 많이 해가지고 입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좀 난리가 아니네요. 일단 지수가 또 눌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은 조금만 가져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밑에 010-4407-177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장중에는 좀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전화 주시면 저랑 통화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